안녕하십니까. 홍차 전문가 문경입니다. 오늘은 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녹차와 홍차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백차, 황차, 가양차, 허브차, 대추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차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차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차나무의 싹이나 잎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차나무의 잎이고요. 이거는 차나무의 싹입니다. 이렇게 차는 차나무의 싹이나 잎으로 만듭니다. 왜 굳이 싹이나 잎으로 분류를 하냐고 하면은 싹과 잎일 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맛과 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싼 홍차, 싼 홍차, 비싼 녹차, 싼 녹차라고 할 때 대체 뭘 비싸고 싸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싹이나 잎이 많이 들어간 거를 비싼 홍차, 비싼 녹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차는 차나무의 싹과 잎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녹차는 녹차나무로, 홍차는 홍차나무로, 우롱차는 우롱차나무로 만들까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차나무는 한 종류입니다. 차나무가 한 종류라는 말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감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다른 사과나무는 하나입니다. 사과나무는 한 종류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과도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홍옥, 홍로, 부사, 양강, 가몽 종류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다른 차나무는 한 종류인 것은 맞지만 이 차나무 안에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나무는 녹차를 만들었을 때 맛있고, 어떤 차나무는 홍차를 만들었을 때 맛있고, 어떤 차나무는 우롱차를 만들었을 때 맛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성 녹차밭, 하동 녹차밭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녹차밭은 없습니다. 그냥 차밭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하동이나 보성에서 채엽한 찻잎으로 녹차뿐만 아니라 우롱차도 만들고 홍차도 만들고 다른 차들도 만듭니다. 그래서 차를 정의를 내리면은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학명을 가진 차나무의 싹 혹은 잎을 가공해서 만든 게 차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나무 안에 품종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중국 소엽종, 아쌈 대엽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소엽은 잎이 작다란 말이니까 차나무의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대엽은 잎이 크다는 말이니까 차나무의 키도 큽니다. 대엽종 같은 경우에요. 그냥 이렇게 키우면은 10m, 15m까지 자랍니다. 그렇게 10m, 15m까지 자르려다 보면은 이 키를 받쳐줄 주 기둥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길가에 있는 언행나무처럼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될 만큼 두꺼운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소엽종은 끼끗 자라야 1.5m, 2m 정도 자라니까 그런 주 기둥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개나리처럼 잔잔한 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대엽종과 소엽종의 큰 차이는 대엽종이 잎은 크지만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자라지 못하고요. 저 중국 남부, 대만, 스리랑카, 인도 같은 데서 자랍니다. 말은 이렇게 쉬운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엽종입니까? 소엽종입니까? 이거 대엽종입니다. 이거는 이 키가 작은 거는 우리가 따기 좋아라고 잘라줘서 그런 거고요. 이 기둥을 보셔야 됩니다. 이 기둥. 그래서 이게 대엽종이고요. 이렇게 대엽종입니다. 이는 나무 그냥 키우면은 이렇게 자랍니다. 중국에 가면은 3200년 된 대엽종 나무도 있습니다. 소엽종은 이게 소엽종입니다. 이렇게 키 작게 자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 우리나라 이 밀양에 가면은 600년 된 소엽종 나무가 있는데 키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이게 보성 차밭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대체로 소엽종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쌈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 돼가지고 이거는 차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그늘막이 나무고요. 이게 차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즐링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고도가 1500, 2000m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그늘막이 나무가 없어도 햇빛을 적당히 가려주기 때문에 나무가 없이도 잘 자랍니다. 이게 스리랑카.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차나무의 싹 혹은 잎을 가공해서 만든 거고요. 한 그루의 자나무 잎으로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지만
품종에 따라 더 적합한 종류의 차를 만드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차라고 한 것 중에서 대추, 율무, 인삼, 생강차 같은 거는 차나무의 싹이나 잎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차가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부르자면은 대용차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허브차들도 역시 엄격하게 말하면 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차나무의 싹이나 잎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이렇게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백차, 황차에서 6가지로 나누는 것을 6대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6가지 차로 나누는데요. 한 그루의 차나무 잎으로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다면은 6가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 중에서 우리가 녹차와 홍차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왼손에 마른 녹차잎을 들고 오른손에 마른 홍차잎을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냐? 녹차는 대체로 녹색이고 홍차는 대체로 짙은 적색 까만색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차와 홍차를 우려드리면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색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맛과 향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외형, 수색, 향, 맛이 녹차와 홍차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찻잎이 이렇게 외형과 색, 향미가 다른 녹차와 홍차로 바뀌냐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침에 하동이나 보성에서 딴 채엽한 이 차나무 잎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홍차도 되고 녹차도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가공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찻잎으로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홍차도 되고 녹차도 됩니다. 방법의 핵심이 뭐냐? 혹시 여러분들 발효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발효된 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와인, 맥주 다 발효입니다. 그러면은 콩을 된장으로, 포도를 와인으로 발효시키는 게 뭡니까? 미생물입니다. 예,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뭐 곰팡이, 세균, 병균, 박테리아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효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발효는 뭐가 시킵니까? 하면 미생물이 시킵니다. 혹은 효모가 시킵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산화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를 산화라고 합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뭐 어떤 분들은 못이 녹 쓰는 것도 산화, 예, 맞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사과가 깎아 놓으면 갈변하는 게 산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자를 잘라 놓으면 갈변하나요? 합니다. 토마토를 잘라 놓으면 갈변합니까? 예,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과도 반 자르고 감자도 반 자르고 토마토도 반 잘랐는데 사과와 감자는 갈변을 하는데 토마토는 갈변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사과와 감자의 잘린 면에는 뭔가가 있고 토마토에는 뭔가가 없으니까 여기만 갈변한다는 말이겠죠. 이 무엇? 토마토의 잘린 면에는 없지만 사과와 감자의 잘린 면에만 있는 이 무엇을 효소라고 합니다. 효모와 효소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효모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랬죠. 효소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백질 상태입니다. 근데 단백질이 열에 약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감자를 삶아버리면은 갈변하지 않겠죠. 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녹차와 홍차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찻잎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체엽을 해서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솥에서 한번 덮어버리면은 찻잎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마치 감자를 삶아버린 것처럼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녹색으로 있는 거고요. 홍차는 찻잎을 따서 우리가 유념이라 그러죠. 비비기를 하면은 입에 상처가 나니까 안에 있는 세포액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마치 사과가 갈변하는 것처럼 갈색으로 변한 게 홍차입니다. 그래서 차하고 발효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시키는 거고요. 산화는 효소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산화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시킨다면 얼마만큼 시키느냐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녹차는 이론적으로는 산화도 제로, 비산화차라고 합니다. 홍차는 이론적으로는 산화도 100,
완전 산화차라고 합니다. 우롱차는 산화도가 한 20%에서 80% 정도. 그래서 부분 산화차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외형도 틀리고 맛과향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차는 찻잎을 산화시킨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